팔자 설화 7 신의 꿈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상에서 내려올 때 8명이 내려오게 되죠. 근데 8명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있고 왕을 따르는 신이 7명이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표에 오시면 을이 지금 왕에 해당되는 건데 그 나머지 7명이 이렇게 신이 따라와서 요 왕을 이승에 와가지고 잘 보필해서 왕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신들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신들은 그동안 이제 천상에 있으면서 많은 그 재능도 배우게 되고 또 힘도 많이 길러놨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 상태로 이제 이승에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럼 요 이승에 내려올 때 요 을이라는 왕이 강한 왕이냐 약한 왕이냐 그 강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강약을 살필 때는 배점표가 있는데 그 비겁이라든가 인성이라 할 때는 그 본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플러스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월령이라고 하는데 요 위치를 월령, 월지, 월령 그래요. 여기서 월령이라는 것은 힘이 강하다 그래서 그 월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요 월령에 있는 그 각각의 신이 힘이 강하게 나타나 있죠. 요거 이제 인성은 300점을 줬고 비겁일 때 겁재는 400점을 줬고 이와 같이 힘이 강한 상태로 된다. 그래서 대개 월령이 비겁일 때나 인성이 되면은 대개 신강인 사주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은 요 월령이 반대로 힘이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니까 본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상태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적었죠. 그래서 이 월령이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일 때는 대개 신약인 사주가 많이 된다 이렇게 하고 이 표를 갖다가 앞에서 이제 그 을이 왕이었었죠. 요 을이 왕이 신을 이렇게 7명을 데려왔을 때 각각의 위치가 다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의 힘을 얼마씩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가를 다 합산을 해서 해보는 거죠. 그때 이제 본신은 그냥 100점을 주는 거예요. 플러스 100점으로. 그랬을 때 이 경우는 토극수가 되죠. 여기 극 받으니까 극 받는 것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5를 했어요. 반쯤 작아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는 화생토하니까 그 플러스만큼 요 값만큼의 플러스가 된다. 2분의 1만큼. 그래서 플러스 120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 가격을 전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25가 나온다. 즉 플러스가 됐다는 건 신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왕은 신강인 그 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표는 이제 그때 천상에서 신을 데리고 올 때 그 데려오는 신들이 어떤 신인가를 결정했는데 그 신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표를 나타냈어요. 어떻게 신들이 결정됐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이제 1973년 양력으로 4월 9일생 오후 4시 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73년에 해당되는 요게 만세력 표를 가져왔죠. 이렇게. 그래서 만세력 표에서 양력으로 그 9일이니까 4월 9일이니까 9일에서 음력으로는 3월 7일로 됐네요. 그때 보니까 을해로 돼 있어요. 같이. 이게 일진인데 그래서 을해라는 것이 일진이기 때문에 여기다 일진 여기다 이렇게 을해로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왕이 을이 되는 거고 해가 배우자 쪽이 되는데 해라는 배우자를 여기에 있죠. 그것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맨 끝으로 오면 병진으로 됐는데 이것이 월건이라고 해서 월령의 월진, 월주죠. 그러니까 월주에 해당되는 신은 병진이다. 그래서 병진 이렇게 월에다 병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연에 해당되는 신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연을 그냥 적으면 되겠어요. 개축 연이었으니까
개축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 해당되는 시는 어떤 것이냐. 그건 여기 시주 찾는 표가 있는데 여기 을일 때 시주 찾는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때 이제 4시라고 했으니까 4시는 14시 30분 이 안에 포함이 되죠. 4시라는 것이. 그래서 4시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갑신이다. 그래서 갑신이라고 적었어요. 같이. 그래서 시에 해당되는 그 시주에 해당되는 신은 갑신이라는 신이 해당됐어요. 이와 같이 신을 정리해 가지고 요 을이라는 왕이 이 신들과 같이 이승으로 내려와 가지고 생활하게 되죠. 그때 이 왕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왕은 어떤 신들이 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노력할 거냐를 잘 판단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면은 평생을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환생해서 천상으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각각의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를 또 잘 판단해 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같이 온 신 중에 제일 힘이 강한 것이 여기에 있는 신이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월령이니까.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신냐를 찾아보죠. 지금 요건 목이고 을이니까 목이고 이건 토고, 목국토하니까 극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바로 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이 양을 극했기 때문에 정제다. 그래서 아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라는 건 재물이니까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정제처럼 모은다. 즉 아내처럼 모은다. 즉 살림살이 하는 것, 어떤 가정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재물을 모은다. 즉 회사로 말하면 회사에서 사무직이고 사무실에서 격리를 보게 되고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런 방법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편제인데, 편제는 이제 음이 극을 할 때는 같은 것끼리 극을 하면은 편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편제는 부친이라고 해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사업을 해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서 재물을 모은다 그래서 편제라고 했어요. 일단 어쨌든 요것이 힘이 가장 강하니까 정제와 같이 재물을 모으는 신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한 힘이 있는 쪽으로 어떤 인생을 정리할 때 그쪽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제격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꽃나무를 볼 때 간에 해당되는 것을 꽃이라고 표현하고 지에 해당되는 것을 줄기라고 표현하고 지장간에 해당되는 것을 뿌리라고 표현할 때 뿌리가 꽃나무에 뿌리가 있고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지만 돼야 줄기가 또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줄기가 잘 자라야지만 꽃이 잘 필 수가 있죠. 그때 꽃이 폈을 때 그 꽃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꽃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났고 향기가 있고 어떤 나무인지 그것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 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꽃이 무언가를 보고서 그 꽃이 쓸만하면은 그쪽으로 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병을 보면은 목생화조, 이것은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니까 그래서 목상화가 되는데 이렇게 음이고 양이 됐을 때는 상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불이 화라는 것은 나무로부터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걸 설계한다고 그러는데 설계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즉 이 왕이 갖고 있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 병이 가져간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왕의 대변인격이 되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것은 재주가 있고 그 다음에 언변도 좋고 이런 거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결점이 왕이라는 것은 벼슬 한 사람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죠. 뭐 임명도 한다든가 뭐 아니면 파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상관인데 상관은 관성을 보면은 관성을 극할 수 있다. 즉 관성이 여기선 금으로 돼 있죠.
불은 금을 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병이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은, 가까이서 만나면은 정관을 극하니까 이 벼슬이 무너지게 되죠. 벼슬이란 건 좋은 거죠, 이것은. 그런데 상관이 벼슬 극하니까 상관이 벼슬 극하는 것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 막아주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한 거냐면, 이렇게 계모라든가 물이죠. 그러니까 또 정모라든가 이것도 물이고,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요 불을, 상관을 가로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요 상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상관을 쪽으로 가면은 안 되겠죠. 위험하니까. 이 관성을 만나면은 이것을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잘 되나 안 되나를 꼭 살펴봐 줘야 되니까, 상관 주위에 인성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인성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힘이 좋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신은 어떤 건가를 찾아냈죠. 여기서 정제라는 신하고, 정제격 그래가지고 상관이라는 신하고, 이 두 신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신이 잘 뻗어나갈 수 있게끔 왕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인생에서 출세할 수 있는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사주에 있는 신도 있지만은 해가 가면은 그때그때 오는 신이 또 있어요. 그것을 연운이라고 하는데, 만일에 올해가 이민년이라면은 이민년에 오는 요 신이 이렇게 있죠. 임이 있고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운이라고 해서 10년마다 오는 또 신이 있어요. 그 대운에 오는 신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대운이 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순행으로 올 수도 있고 역행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행인지 역행인지 찾는 방법은, 남자라면은 건명이니까 남자죠. 남자일 때는 연이 양으로 올 때가 순행이고, 음이로 오면은 역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건명, 남자일 때는 양이 오면은 이 연의 그 간이 양이 오면은 순행으로 보고, 음이 오면은 역행이다. 요 계라는 것은 음이죠. 임, 계 이렇게 하죠. 여기 임이 있고 계가 있죠. 임은 양이고 계는 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음이 왔다. 그러니까 남자가 음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역행이다. 역행간지로 대운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역행이니까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지금 태어난 일진이 9일 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4월 9일, 여기 9일이죠. 은혜였죠. 여기 9일부터 헤아려 가는 거, 이거부터. 요것이 하나, 1, 2, 3, 4, 5. 5가 됐죠. 여기서 역행이니까 반대로 역으로 이제 세한 거예요. 1, 2, 3, 4, 5 해서 역행 대운간지가 되고 5라는 걸 적었어요. 여기다. 이 5를 3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5를 3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이 되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그 몫을 쓰고, 그 나머지가 2가 되면은 그때는 반올림해서 쓴다. 지금 이게 5 나누기 3은 얼마가 됐어요? 3일은 3에서 2가 남죠. 그러니까 1인데 몫이 1인데 나머지가 2니까 반올림해서 몫을 2로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은 3에서 2가 남아가지고 남은 것이 2니까 반올림했죠. 만일에 1이 남을 때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니까 2가 끝수가 되는 10년마다 대운간지가 역행으로 대운간지가 온다. 그래서 2, 12 이렇게 적은 거죠. 22, 32, 42, 52, 62, 72. 그렇게 하고 대운간지는 어떤 순서로 적어가느냐. 월주가 있어요. 월주, 병진 다음부터 역행 간지를 적는 거예요. 병진 다음부터 역행 강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을묘, 갑인, 계축, 임자,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이렇게 역행으로 적어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 10년마다 오는 그 운을 간지를
대운간지다. 이렇게 해서 이때 신이 오는데 50세 가면은 지금 50세가 됐다 한다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50세는 42에서 요 사이가 50이 있으니까 그때 오는 그 간지는 신해가 오는 간이다. 해에 해당되겠죠. 50이라면은 해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요건 수니까 수생목에서 요 왕을 도와주는 거죠. 수니까 수생맥에서. 그러니까 지금 먼저 계산했을 때 플러스 25로 나와가지고 약하게 강했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거는 좋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수가 오는 건 좋은 대운에 해당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천상이라는 것은 십선의 덕을 쌓은 사람이 천상에 살게 된다. 즉 천상이라는 건 하늘 위의 세상을 얘기한 건데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거주하게 되느냐. 이렇게 십선의 덕을 쌓은 사람들, 살생이나 투도나 사음이나 망언, 양설, 악구, 기여, 탐욕, 진해, 사견 이런 것을 잘 지킨 사람들, 즉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잘 지킨 사람들이 이 천상에 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서 나온 에이모는 을목이라는 왕이었었죠. 그러면 목이니까 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왕은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을목이니까 곡직을 얘기하는 건데 간목이라면은 간목과 을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간목이라면은 그 곧은 거죠. 똑바로 올라가는 나무가 간목이 될 거고 을목이라는 것은 구부러져 가는 나무가 이제 을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색깔은 청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인을 뜻하고 그 다음에 측은지심이 있고 또 왕성할 때는 매우 그 인자한 그런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행에 해당되는 것도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왕이 어떤 왕인가, 그 왕이 상관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을 때 목이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라면 왕성하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거 이상일 때 또 물에 그 도움을 많이 받거나 그럴 때는 조금 태과한다,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치우침이 좀 있게 되고 고집도 있게 되고 그런 얘기죠. 또 부족할 때의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천간지지에서 갑과 을이 천간을 얘기하는 거고 지지는 인하고 묘가 해당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방위는 동쪽을 뜻하는 것이고 계절은 봄을 얘기했고 오기에서 생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장에서는 간을 얘기할 때 얘기한다고 했고 월은 12월을 얘기했고 1, 2월을 얘기했고 숫자로 말할 때는 3하고 8을 얘기할 때 쓰고 짐승은 청룡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다 화, 토, 금, 수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누가 오느냐를 이것을 잘 살펴가지고 그 전체를 이제 사주풀이 할 때 응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이라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망을 얘기할 때는 나붐에 해당되는 공망이 있을 수 있고 나붐 공망이 있고 순중 공망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붐 공망에 해당되는 건 이제 우리가 나붐 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나붐 오행이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이면 갑자가 금이고 을축도 금이고 이렇게 두 자를 묶어서 얘기할 때를 이걸 나붐 오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나 을축은 금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는 이렇게 나붐 오행을 가지고 사주풀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한자 한자 따로따로 사주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앞서
일주는 을해에 해당됐어요. 왕이 을이었고 배우자 쪽이 해가 됐었죠. 그래서 을해. 그렇다면 을해 쪽에서 우측으로 쭉 와보면은 순종공망